자, 피플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플바이오 진단키트 업체요. 진단키트. 자, 코로나 이후에 앞서도 이제 프로티아 같은 종목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어떤 특정의 산업이 시장의 이제 중요한 화두로 오른 대세 산업이 되는 경우에 그쪽 산업에 있는 종목 회사들을 무더기로 상장시켜 준다라는 얘기 앞에도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상장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피플바이오가 또 코로나 진단 키트 이런 건 아니고요. 차라리 그거라도 했으면은 돈이라도 좀 벌었을 텐데, 코로나 때. 가 아니고 알츠하이머입니다. 치매 관련주예요. 퓨처캠 이런 점 퓨처캠, 셀비온, 앞타바이오, 피플바이오 치매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치매 진단 키트를 하는 회사예요. 한때 이 회사가 TV 광고도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웃기는 게요. 그러니까 원래부터도 그랬고 이게 매출도 안 나오고 적자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보는 상태에서 2023년도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TV 광고를 열심히 하면 이제 매출이 좀 늘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거의 도박성으로 TV 광고를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2023년 상반기 동안에 쭉 TV 광고를 했는데 TV 광고만 40억이 넘어가지고요. 2023년도 1분기에는 기록을 보니까 매출이 5억이 나오고 판매 관리비가 50억이 나온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자만 왕창 늘려가 버려서 생겼죠. 적자 이제 상패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패를 걱정해야 돼요. 이제 뭐 어떻게 뭐 손쓸 볼 수 없이 밀려 내려가 있는 상태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넘어갑니다. 회사가 넘어가는데 증자 나오고요. 삼자 배정 나오고요. BW 전환사채 나오고요. 자, 이렇게 잡주 이런 거에서 이런 거 제가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런 거 분석해 드릴 때마다 왜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잡주들 망가지는 개망하는 좀비기업 작전 패턴 이렇게 해서 삼자 배정 이거 그대로 나오죠. 삼자 배정 그 다음에 전환사채 BW CB 이거는 이제 신주인수권부사채고요. 요즘엔 잘 안 씁니다. 전환사채 이거 쓰죠. CB 삼자 배정 그리고 그 다음에 최대주주 변경 이 최대주주 변경 예고 나왔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타법인 출자 취득이나 호재 공시 나오고 주가 슈팅 시키고 그리고 세력들 먹고 튀고 개인들은 망하고 자 이런 게 표준 코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 했던 경우 보면 내가 뭘 집중적으로 봤냐라고 하면 인수를 한 놈들이 누구냐를 살펴봤었죠. 이거 어떤 기업이 인수를 하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요 관련돼 가지고 두 개의 회사가 나와요. 첫 번째 이제 리얼리티 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스턴 네트워크가 나오는데 이 리얼리티 젠 같은 경우는 이전에 다른 종목에서 나왔던 개잡주들 작전 같은 거 또 거의 동일한 케이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래쪽에 내려가서 보시면요. 이 리얼리티 젠이 이게 어떤 회사인지가 나오는데 이 리얼리티 젠이 어떤 회사인지가 나오는데 이제 삼자 배정료 여기서 나오죠. 유한회사 리얼리티 젠 유세권 지분 100% 개인 회사네요. 혼자 해먹는 이름만 회사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실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얘는 그래도 낫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긴 했네요. 앞쪽에 나왔던 회사들 뭐 이니텍이라든가 그 외에 쭉 나왔던 회사들 보면 전부 다 사업 실적 자체가 아예 없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해 올해 만들어진 회사 즉 요번 건을 위해서 따로 별도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들이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나 마나 볼 것 없이 필요도 없이 얘 같은 경우도 좀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죠. 무자본 임수 M&A 성격을 보니까 얘만 본다 그러면 은입니다. 그러니까 지분 100% 사실상 개인 회사고요. 매출이 5억 8,700만 원이었는데 적자가 94억이에요. 94억 6,900만 원 적자랍니다. 천문학적인 적자가 나와야죠. 이 회사가 어떻게 이걸 인수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90억이나 들여서? 지금 이 리얼리티 젠이 90억을 들이고 그 다음에 이스턴 네트워크가 270억 그래서 합계 360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360억 전략적 유치 여기에
270억은 이선 네트워크고, 그 다음에 이 리얼리티젠이 90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하는 애들 완전 페이퍼 컴퍼니보다는 그래도 조금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있냐라고 하면 예전에 나왔던 계잡주 인쇄에서 들어오는 지금까지 쭉 나왔던 거 대부분 있죠. 저 이니텍 같은 케이스도 등장을 했었고 수없이 등장하던 페이퍼 컴퍼니들, 그건 대부분 이제 뒤에 진짜가 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지 사장들이다라는 얘기들 했었죠. 이니텍 같은 경우도 그랬더니 바로 뒤에 진짜 엔캠이 등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화장품에서 뭐 있습니까? 거기도 이건 이건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아무 기록도 없이 오래 만들어졌던 회사, 이거 페이퍼 컴퍼니 다 라고 했더니 그거 없어지고 뒤에 차바이텍 진짜가 등장을 했고요. 그런 케이스가 됐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선 넥서스라고는 분명히 사업을 하고 있는 같은 회사네. 자기 개인 회사군요. 유색은 개인 회사네요. 근데 요게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저쪽에 유한에서는 적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턴 네트워크스 자체도 지금 적자일 가능성이 크죠. 그게 이제 그러면 같은 분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분한테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엔캠의 오정강 회장이 아트라스 8000과 엔캠 두 개의 회사, 공식적인 상장사와 자기 개인 회사 소유 회사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간 케이스가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다른 회사들보다는 조금 나요. 뭔가 새로 하나 꺼낼 만한 게 있고, 요거만 제외하면 나머지 코스는 이거하고 지금 다 똑같죠. 그래서 이거 이제 AI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AI 기업으로 AI로 기업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요게 해당되는 거죠. 신규 사업 진출. 그러니까 요 코스에 지금 완벽하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딱 하나 다른 종목하고 다른 거는, 다른 종목들은 인수해서 들어온 놈들이 전부 다 페이퍼 컴퍼니 무자본 M&A 케이스가 됐었고요. 여기는 그래도 페이커 컴퍼니는 아니다. 그죠? SK텔레콤을 대상으로 하는 AI 데이터 센터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지금 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 보면 현 대표는 이사로 유임되지만 나머지 이사진은 이스턴 넥스와 추천한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자체도 바뀌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브릿지 바이오텍에서도 썼었죠. 그래서 브릿지 바이오텍이 아주 이제 새로 회사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회사 바뀌잖아요. 코인 회사로. 근데 이제 그 기존의 브릿지 바이오텍 대표만 그대로 남고 나머지는 전부 싹 바꿔치기 해버리는 자기 회사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사 이름도 바뀌어버리고 이제 그런 케이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단 해먹자 쪽입니다. 해먹자 쪽. 해먹자 쪽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코스로 나머지는 다 똑같고 딱 이 새로 들어온 쪽 애들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쪽 기업들과는 달리 이제 다른 거 같은 경우 수직으로 쫙 그래서 최대주주 변경나고 쫙 하고 잡아 당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해쳐먹고 땡 끝 이런 식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얘 같은 경우 현재 상황을 본다 그러면 뭐 그래서 이슈 만들어 놓고 지금 한 방에 지금 당겨 먹을 생각 같은 경우도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다 바뀌어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구조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AI 기업으로 탈바꿈해 가지고 살살 당기는, 앞서 나온 것처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앞서 뭐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기업의 내용들이 새로 바뀌는 탈바꿈하는 황골탄태라는 측면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뜻밖의 이렇게 많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친다 그러면 코스 자체는 신뢰성이 조금 없죠. 그래서 유세근 대표 같은 경우 저쪽에 저 회사들 같은 경우 기존에 돈을 벌어서 들어가는 회사가 아니라 지금 돈을 못 버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제 돈도 못 버는데 거기다가 또 거기서 370억을 들어가지고 360억을 들어서 360을 들어가지고 피플바이오 이 회사를 산다. 자, 그러니까 현재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요, 이거 가짜입니다. 이거. 자, 저 앞쪽에서 다 했던 것 같으면 다시 보죠. 일단 가짜 확률이 90%예요. 자, 이 온타이드에서도 앞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온타이드에서 이때 같은 경우도 있었죠. 이래가지고 최대주주 변경 나오고, 그런데 이 최대주주가 사들여 오겠다는 가격이 이 회사의 시가총액보다 3배나 더 많았죠. 3배나. 그래서 제가 대가리 총 맞았냐 그런 얘기 들었죠. 야, 얘가 무슨 AI 기업도 아니고 로봇 기업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가진 그런 기업도 아니고, 이거 그냥 의료 OEM 회사,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적자 나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의류 회사를 얘가 시가총액이
300억밖에 안 되는 걸 이걸 1000억 주고 산다고? 예? 돈이 썩어 돌아가? 아니면 대가리 총 맞았어?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계약 취소돼버리고 나가리 돼버렸죠. 해쳐먹은 걸로 끝난 거예요. 해쳐먹은 걸로. 그 현재 같은 경우도 보자 이거야. 지금 피플바이오가 지금 시가총액이 385억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지분을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22% 지분을 360억에 산다 그러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건 몇 배로 계산한 거죠? 네? 이게 몇 배 가치로 계산이 된 겁니까? 자, 피플바이오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건립한다 뭐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이제 AI 데이터 건립 변경 최대 주주. 그러니까 AI 쪽으로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예, 기존에 이거 빼놓고 AI로 지금 넘어가겠다라는 건데. 자, 앞쪽에 이제 나와있던 뉴스 살펴보게 되면요. 빌딩 비트에 맞불린 인터넷에서 부동산 매입에 890억 투입? 쟤네는 지네 이 지금 이 대규모 적자 기업이 얘가 지금 부동산을 890억짜리를 또 산다고? 새 최대 주주 소형 물리다. 이게 좀 그러죠? 내용이? 예? 얘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지금 빚내 가지고 뭘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새로 들어오는 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이 22%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22% 지분을 받으면서 360억을 드린다고요? 384억짜리를? 네? 그래서 요 10%에 해당되는 만에 하나 진짜일 가능성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확연히 많이 들어갑니다. 혹은 여기에 속아서 혹해가지고 세력들을 아주 작정을 하고 잡아당기는 경우에 다시 또 어느 순간에 AI가 뜨는 시점쯤에서는 작정을 하고 당길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쭉 먹긴 먹더라도 요거 가짜일 수도 있다. 앞서 나왔던 온타이드 같은 종목처럼 가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고려하셔야 됩니다.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얘네 지금 망하기 일부 직전에 이겼는데 890억 어디서 나서 인수를 해? 응? 희한한 소리라고 앉아있죠 지금. AI 데이터 인프라 낙점한 곳이었는데, 예? 피플바이오로 소유권이 바뀌었다. 그럼 피플바이오는 지금 적자 나가지고 회사를 파는 건데 이 890억 그 중에서 360원 상계한다고 치고, 그럼 나머지 630원 어떡하려고? 630원 뭘로? 예? 그러면 결국에 630원 어디에서 이제 빚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지들도 지금 이렇게 망해가지고 회사 넘어가는데. 유한회사 리얼리티젠 요거 요 아까는 유세권의 개인 회사 그 회사였고요. 대출승계 요거 좀 찌르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게 실질적으로 이거 변경될 이게 실질적으로 AI 기업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만에 하나의 경우에 이제 흐름이 이제 결국엔 이제 단타로 장중 단타로 치고 나오는 날 치고 빠지고 하는 형태로 홀딩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치고 빠지는 형태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에 이제 저게 진짜 기업으로 알았습니다만
SK텔레콤과 그 매매 거래를 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진짜 기업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AI는 문이고 진짜는 부동산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부동산업. AI는 문이고 부동산업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 좋을 때 가지고 해먹겠다. 뭐 어쨌거나 이게 뭐 상표만 되기 전이라 그러면 시세 나올 때 같은 경우에 이게 따라 붙어 들어가 가지고 할 수는 있죠. 해먹을 수는 이제 이런 것도 같은 경우 이제 해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잡으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거 빠져나가는 장이죠. 자 여기서 다시 찍고 강력하게 따라가는 자리 이런 자리에 자리가 정해져 있죠. 여기 이런 자리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여기 요런 이쪽에 위로 슈팅 들어갈 때 뭐 요런 딱 정해져 있는 자리에서 잘라 먹고 튀고 잘라 먹고 튀고 이런 방향으로 거래해 가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고에 들어오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또 치고 나오는 종목들 있죠. 이런 잡주들 앞에 나온 거 이런 게 괜찮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뜻밖의 아주 알기 쉽게 만들기 때문에요. 오르는 날과 내리는 날 아주 알기 쉽게 만들잖아요. 빌리언스 이런 거 250짜리 워낙에 조그만 종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력 들어가지고 상한가 뭐 이렇게 당기는 날에 그냥 잡아당기고 말하고 굉장히 오히려 알기가 쉬운 면도 있거든요. 이런 것만 손댈 필요도 없는 구간. 이런 것만 또 전문적으로 잘라 떼먹는 전문가분도 있습니다. 오르고에 들어오면 그 오르고에 있는 전문가 20분들이 모두가 다 특기가 다르고 다 틀려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확인해 보시고 전문가 특기 살펴보고 접근 잘 펴본 다음에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